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4-1463 함진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주에도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인공치와 인공치 배열이라는 파트 부분을 이렇게 이번엔 프레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들 주말인데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교수님께서도 꽃 보러 가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친구들도 잘 즐거운 주말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이랑 내일 동안은 잠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잠깐 잊고 가족들 혹은 친구들, 뭐 연인과 함께 즐겁게 꽃놀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와 인공지 배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직 인공지 다음 시간에 인공지를 아마 배부를 받고 한번 배열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책을 보고 동영상을 만드는 걸 통해서 예습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한 거를 토대로 그리고 교수님 동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좀 많이 책에 있는 거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영상을 토대로 많이 좀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한번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공치 배열 및 의치상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와 발음, 저작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총의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교합 관계가 체득된 교합제의 친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치를 배열한 후 의치상이 자연스럽게 치은 형태와 유사하도록 조각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고 그 치은 부분을 진짜 실제 치은처럼 조각하는 과정까지 말하는 겁니다. 인공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 전 잘 몰랐는데 여러 회사가 있다고 해요. 인공지에도. 근데 그 회사마다 크기와 색상이 다 다르고 28개의 치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공치아를 이제 선택할 때는 환자 특성에 맞게 인공치아를 치료실에서 의뢰하거나 교합 기록에 의해서 기록된 지침서를 이용해서 알맞은 인공치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인공치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다 이렇게 크기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공치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교수님 동영상을 보니까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일단 인공치의 구조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조면, 두 번째 유지핀, 세 번째 설면, 네 번째 절단면 교화변, 다섯 번째 순면 현면, 여섯 번째 치경선, 일곱 번째 치근부, 여덟 번째 돌출점, 아홉 번째 셔트, 열 번째 설측 경계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을 보면 여기가 치조면인데요. 영어로는 리치랩이라고도 합니다. 치조제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치인 경우는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번 여기 2번 유지핀 유지핀 리텐션 핀 그리고 유지공 유지핀은 전치부에다가 하는 거고요. 구치부에는 유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는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 장치 구조이다. 전치부에는 유지핀이 있고 구치부에는 유지공이 있으며 특히 유지공이 있는 도치를 디스토릭 티스라고 한다. 이제 여기가 설면인데요. 설면 바이트 자연치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절단연에는 설측 경계선, 링구얼 피니싱 라인까지의 부분이다. 여기가 설면이고요. 네 번째, 절단연 교화변 인사이절 엣지 오클루절 서페이스 자연치의 절단연 교합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순면, 현면 자연치의 순면, 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쪽 부분을 말하고 여기도 이쪽 부분을 말합니다. 6번 치경선 서비칼 라인 순환면과 치근부의 경계선이다. 7번째 치근부 치경선 아래의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되는 부분이며 순면과의 경계에 서비컬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8번째 돌출점 여기에 있죠? 이거는 전치엔 없고 구치부에만 있다고 합니다.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 대개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에는 1개,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에는 2개로 표시한다. 9번째 셔트 치조면과 설면 사이의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되어 있다. 10번째 설측 경계선 링구얼 피니시 라인 설면과 셔츠의 경계선이며 위치상 재료로 피기될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하는 부위이다. 이렇게 10가지 역할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치아의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세라믹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로 나누게 되는데요. 세라믹 인공치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흡수성이 없고 저작 효율이 높다는 거고요. 단점은 도자기 세라믹이 도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절되기 쉽고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너무 딱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레진 인공치아의 장점은 내파절성이 우수하고 치아 길이의 조절이 용이하다. 단점은 마모도가 높고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세라믹은 레진에 비해서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근데 요즘에는 레진 치아가 세라믹 인공 치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레진 인공치아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세라믹 인공치아가 레진과 결합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치부는 성별,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과 절단의 기능보다는 신미를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인공치를 배열하게 됩니다. 전치부를 배열할 때는 윌리엄스의 제3 기본형이라고 하는 현재 전치부 인공체 기본형이 되고 있는 있고 기본형이 되고 그게 제3 기본형이 기본형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많은 인공치아 회사들이 이걸 기준으로 전치부 인공치아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 이제 구치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 구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보다는 저작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구치의 형태는 하악제일대구치 근심협측교두 내사면과 수평을 이루는 교두 정사각의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정사각이 30도 또는 33도로 되어 있다. 이 교두 경사각은 자연치의 경사각과 유사하며 따라서 33도 구치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다양하게 변형시킨 교환면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치아와 비해부학적인 치아의 중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두 경사각은 20도로 되어 있고 33도 해부학적 치아에 비해서 협살폭은 다소 넓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0도입니다. 비해부학적인 인공구치의 형태는 중심의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악관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얼굴형에 따라서 치아, 이렇게 의사가 추천하는 인공치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 뭐, 성격에 따라서도 치아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긴 성별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치아를 더 작고 곡선이 있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공치아인데요. 여기가 해부학적 인공치, 그리고 이게 반해부학적 인공치,
여기가 비해부학적 인공치아입니다. 정말 여기 각도가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인공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쉐이드 가이드로 나누는 법이고, 두 번째는 몰드 가이드로 어, 나누, 나누는 것입니다.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 제조회사의 다양한 쉐이드 가이드는 제조회사에서 다양한 쉐이드 가이드로 환자의 치아 맞는 색을 고른다. 두 번째, 몰드 가이드는 제조회사별로 몰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으로 환자에게 맞는 크기 형태를 고르게 됩니다. 쉐이드 가이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면,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제조, 쉐이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20개의 색조로 되어 있고, 어, 치아가 부착되는 팁의 아랫부분에는 쉐이드 가이드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차트라고도 하고,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 회사별로 다른 모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크랄 회사의 몰드가드는 중절치 순면의 외형을 방형, 차명, 난형으로 구분하고 전치는 A11, A21, A31, 구치는 N1, T2, K2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화 부착된 카드에도 오른쪽에 모드 가이드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보면 여기 환자가 지금 쉐이드 가이드로 색을 자기에게 맞는 색을 로 한번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드 가이드. 크기와 형태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비치 구강 내 시력인데요. 환자에게 장착을 한 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어, 그 왁스를 항상 평평하게 모난 부분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정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환자에게 장착할 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배열에 대해서 순서가 아까 제가 뭔가 하나 이거 프레즈 순서가 잘못돼서 배열에 대해서 깜빡하고 얘기를 안 드렸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배열은 교합 기록에 의해서 마운팅이 되어 있는 교합 기록재에 상학 전치부, 하학 전치부, 상학 구치부, 하학 구치부 순서대로 배열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사진을 보면 이거는 하악의 인공치를 지금 배열한 것 같고 하악 전치부를 위에서 본 거고 이거 지금 전치를 다 6전치를 다 식립을 한 것 같아요. 배열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강 내에 이제 환자에게 알맞는지 환자에게 장착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 조금 이번에도 또 약간 좀 아까 작은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물론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아직도 솔직히 좀 다루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예습도 되고 머리에 기억도 많이 남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감사합니다.